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월요일 오전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제약과 바이오 종목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번 한 주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분야에 집중해야 될지 저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장세 속에서도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고체 전해질 소재 기술을 이전받게 되어 내년도 생산량을 2배로 뛸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에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의 오전 시황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분야가 이번 한 주에 주목을 받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출사표를 서로 던지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고요. 서울로 공공길이 탄생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AI 생체인식 관련해서 오늘 알체라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였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지 패너션 내용과 CIS 계약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BGF 리테일과 TCK, CJ를 준비하였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신성 델타테크와 우수 AMS, 나노 신소재, 동성화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 쪽에서 까뮤 ENC가 동신건설, 프리엠스와 함께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고요. DIC 다시 한번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 쪽에서도 명신산업, 센트럴 모텍 등이 꾸준히 엮이는 모습이고요. 일양약품을 비롯하여 대웅제약, 삼천당제약, LNK 바이오까지 바이오 제약 쪽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치료제까지 엮이면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종근당, 대웅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황을 보시면 지금 일본도 확진자가 사상 최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백신이 계속해서 승인이 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지 않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만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 플러스하여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들끓고 있고 급등주가 많이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반도체와 2차전지가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2차전지 장비주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2차전지 장비 전체의 흐름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반도체 2차전지 쪽에서 알짜 기업들을 가져가셔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생체인식과 AI로 엮일 수 있는 알체라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슈프리마 아이들을 비롯하여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하여 DIC와 명신산업이 끝없이 오르고 있고요. 종근당, 대웅제약이 또 바이오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셀바이오 또한 급등 종목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주 쪽에서도 개별 종목들이 고개를 들면서 윤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IS와 웰크론 한택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 관련과 제약 바이오 쪽에 급등 급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거래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만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횡보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인 과열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금융 쪽과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와 같이 그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덜했던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약세 구도와 제반 정책 여건을 감안하면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백신과 재정부양 모멘텀을 고려해서 경기 민감 가치주 유형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결과가 나왔는데요. 1.2% 상승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일 평균으로 봤을 때도 4.5%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서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유지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작년 기간보다 늘었다고 하고요. 승용차와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쪽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상대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0.7%, 유럽연합이 14.6%, 베트남이 25.9% 증가를 하였지만요. 반대로 중국과 일본, 중동 쪽에서는 수출이 좀 감소했다.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 시장은 유동성 홍수에 따라서 너도 나도 부동산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1682조의
신용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 위기의 경고 등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주축이 되고 있는 2030 세대가 4060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자 연령별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30세 미만 쪽에서 14.2%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하는 그런 단기 투자자를 자처한 분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고비가 풀린 시중 유동성은 지칠 줄 모르는 폭증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가계빚은 1682조 원까지 B2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열풍이 더욱 끝없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082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을 두 척 수주했다는 좋은 소식을 밝혔는데요. 에카 천연가스 LNG 운반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발주가 재개된 LNG 운반선 시장에서 최근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번 계약을 포함해서 10월 말 11억 달러에서 현재 44억 달러까지 크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경험과 독보적인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을 바탕으로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카모스타트 관련한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대웅제약과 종근당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일단 희소식이 들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치료제가 개발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GC 녹십자 혈장 치료제와 함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이 두 가지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의 호이스타정 쪽과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같이 해서 엮여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3종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호이스타정, 니클로사마이드 주사제,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연구하고 있고 임상 이상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인도, 호주, 필리핀 쪽에서 임상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의 경우 국내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또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과 제넥신을 들 수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이 천식 재료로 6년간 개발해온 제품으로 항바이러스 내 면역 조절을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흡입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종근당, 나파벨탄 관련하여 글로벌 임상에서 희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1월까지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BNC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BNC 같은 경우에는 비주사형 황반 변성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 AMD 테라퓨틱스사와 약물 재창출 관련해서 2023년 하반기까지 비임상과 제품화 개발에 계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의 황반변성 치료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 비주사제라는 점을 뽑았는데요. 기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주기로 안구에 직접 주사해야 되지만 AMD 101 같은 경우에는 저만제로 안구 뒷부분까지 효과적인 흡습 통과를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품화에 성공할 경우 관련 시장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황반변성 관련되어 바이오 제약 쪽에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년까지 약 2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BS 뉴스에서 15분 동안 재난 대피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방송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서울시장 출사표를 계속 던지면서 안철수 후보 관련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문 대통령님의 그런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까뮤 ENC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의 굉장히 큰 흐름이 오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스 증권 방송에서는요, 고마진 계량 신약을 진행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을 꼽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서 기술 수출을 진행 중이고 주요 제품의 순환기계와 소화기계 등 고마진 계량 신약의 전문 의약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좋게 보고 있고요. 건설경제 쪽에서는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GMP, 품질 인증 생산 시설, 시공에 기반한 신규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와 공영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 매트릭스와 부강약품까지 다같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더욱더 빗장을 철저히 하여 항공편을 잇따라 중단시키고 있고 나라를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서로 제한하여 안전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이뤄지고 있고요. 독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영국발 항공편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동을 중단하였고 도로, 항공, 해상, 철도를 이용한 이동은 물론 모든 화물 운송도 불가능해지게 통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열차 운행 및 항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와 체코까지 봉쇄를 하면서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주는 그에 따라서 점점 하락의 길로 서서히 들어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백신 개발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내성을 지닌 변종은 없다. 오히려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그런 백신의 역할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의 단백질이 많은 다른 부위에 저항하는 항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리아에서도 변종 코로나에 대한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통제를 하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서울로 7017에서 서계동, 중림동, 후암동, 회원동 등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총 7.6km의 7개 길을 서울로 공공길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2022년까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재생시켜서 서울역 동서지역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길을 만들다고 하는데요. 서울로 공공길 관련해서 앞으로 건설 쪽도 많이 호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동신건설처럼 이렇게 정치주로 엮이는 테마도 있지만요. 우원개발, 동원개발, 남강토건, 태영건설과 같은 중소형주 건설사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과 한수원 쪽에서는 공공기관 내년 공채 3,200명을 뽑겠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공공기관들이 내년도에 비대면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은행은 모바일 기반한 고객 경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고객님의 반응을 보다 더 용이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해당 영업점과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손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인트론 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또 뉴스를 준비해봤는데요. 에스텍 파마가 휴런과 네오젠 TC, 인트론 바이오 같은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또 인트론 바이오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 바이오 벤처 기업인 네오젠 TC까지 투자를 하면서 종양 치면 림프구 세포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마는 인트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는 0.30%의 지분을 해당하는 10억 원을 취득을 했기 때문이요. 이에 따른 인트론 바이오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징주로는 인공지능 AI 영상인식 전문 기업인 알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였는데요. 언택트 비대면 시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오전에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으로 다양한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덩달아 로봇 관련된 쪽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체라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도 엮이고 생체 인식 쪽에서도 엮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종목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 쪽에서는요, LNG 운송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는 페노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LNG 운송 시장에 진출해서 셀과 7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셀과 신조 LNG 장기용 대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은 3억 625만 달러, 약 3,31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페노션은 계약에 투입될 LNG선을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하였고요. 신조선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이중 연료 엔진을 달고 있고 공기 윤활 시스템 등 샤프트 제너레이터 등 첨단 최고효율 선박으로 제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계약함으로써 진입 장벽이 높은 LNG 운송 시장에서 재무적 기술적 신뢰도도 인정받게 됐다고 밝히고 있고요. 카타르 LNG 운송 입찰에도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따라서 세계적인 탄소 중립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LNG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페노션을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긍정적인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은 제약과 건강관리 업체 서비스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양약품, 대웅, 유나이티드 제약, 종근당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건강관리 업체 서비스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를 보시면요, 코로나19 카모스타트, 코로나19 나파모스타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테슬라 관련해서 DIC와 명신산업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그런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LNK 바이오도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CIS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전고체 전지인 핵심 소재인 고체 전해질 특성 향상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CIS가 한국전자연구원으로부터 고체 전해질 소재 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조 공정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고이온 전도가 가능하고 황화수도 가스 발생량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대기 안전성을 높인 고체 전해질을 기술 이전 받게 됨에 따라서요. CIS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기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자체 조성의 고체 전해질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서 월 70kg의 고체 전해질 생산량을 내년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으로 밝히고 있다는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전해질 생산에 대한 자동화 생산 라인 설계 및 구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점에서 CIS가 2차전지 장비주에 단독 드리블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고용량 대형 전지 제조에서 적합한 소재로 알려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향후 전기차 전지 시장의 핵심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CIS를 더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BGF 리테일인데요. 2021년 신규 점포가 증가하는 효과에 주목을 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의 그런 기록을 하였는데요. 2021년부터는 점포 수가 900개에서 총 1200개로 늘어나면서 국내 총 점포 수는 15,000개 언저리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 관련하여 편의점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7만원으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화점, 면세점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을 편의점 업계를 다시 한번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TCK인데요. 고객사와 돈독했던 관계를 재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 중에서 고단화 3D 낸드 식각 공정에 필요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는 미국의 식각 공정 장비 제조사이고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가 주요 고객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TCK의 PER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12월 10일에 AMAT가 발표한 2020 서플라이어 엑셀런스 어워즈에서 TCK의 장비가 포함이 되면서요. 앞으로 TCK의 이런 기술력이 앞으로 PER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속시킬 이벤트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대표이사까지 변경이 되면서요. 신뢰받는 공급사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변화를 꾀한다는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2022년까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좋아지는 부분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인데요. 2021년 이익 정상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2020년도엔 좋지 않았었는데요. 전사적인 효율적인 비용 통제로 인해서 2021년부터는 이익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CJ 올리브영의 실적 개선 여부가 가장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오전 기준이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고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요. 거래량이 실릴 경우 다시 한번 점프 뛸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우수 AMS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서서히 다시 한번 기존의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 턴어라운드 한 이후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 파괴 저평가 가치주입니다. 오늘 자동차 쪽에서 EM코리아가 6,000원을 돌파하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1,3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달성한 이후에 또다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표 달성을 했던 종목들도 꾸준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테카 바이오도 치료제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과 셀리버리 같은 종목들 제약 바이오 쪽에서 다 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 콘텐트리가 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민엔지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팥죽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약과 바이오에 대한 이런 흐름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오늘 오전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차전지와 반도체가 번갈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 팟과 함께 월요일 오전장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고차 전해질 소재 기술 이전을 받은 두 배틀 2차전지 장비 대표주 바로 CIS를 주목하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2차전지 전체에 관해서 다같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